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만에 북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책은요, 음, 김영준의 멀티팩터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뭐 작년에 제가 이제 한번 읽었던 책이고요. 제가 이제 북클럽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제독을 했던 책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북클럽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 커리어 줌탁동시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서 이제 1월달 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2월 달에는 수정 케인의 이제 콰이어트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3월 책은 아직 이제 미정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세 권 중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멤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그 밴드하고 가장 어울리는 책이 예,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자부 먼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고요. 어, 사실은 이제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합니다. 멀티팩트보다 그 전에 2007년부터 뭐 김밥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분이 이제 뭐 상대에 나와가지고 기업은행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제, 뭐 상권 이런 쪽에 글을 좀 잘 쓰십니다. 남다른 시각으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이제 그 매경에 이제 컬럼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제 컬럼도 이제 쓰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채색된 성공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멀티팩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골목의 전쟁이 있고 멀티팩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골목의 전쟁은 읽지 못했어요.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공에 대한 좀 남다른 분석, 성공에 대한 담론을 다양성을 가지고 풀어가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이제 서머리를 제가 챕터별로 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챕터에서 이제 한 챕터 한 챕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우리가 노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너무 과대평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노력은 조금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으실 때 이제 이 부분에서 벌써 이제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력은 중요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그 노력과 성공을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노력과 성공의 순환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한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을 덜 한 거다. 노력을 더 했다면 성공을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단순한 논리가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론 기사나 이제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별로 강조 안 해요. 거의 이제 그 사람이 얼마큼 바닥에서부터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조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언론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 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속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천사에도 이 책의 추천사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웃라이어라는 책도 여기 이제 잠깐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그 원론적인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게 재능으로 성공을 하는 건지 정말 노력을 해서
하는 건지 운이 따르는 건지 운이 따른다면 어느 정도 뭐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앞단에 소개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공했다는 책 그 기업들 브랜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예 스타벅스는 그냥 그 인트로 챕터로 이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뭐 현지화에 성공했다, 뭐 그 다음에 뭐 카공족 그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 카공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수용을 했다, 뭐 직영화 전략을 고수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요인이 있는데 정말 그게 이제 다일까?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사 얘기도 했지만, 예. 이제 언론은 이제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자세히 저자가 이제 이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작부터 우월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시작부터 우월한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시작이 우월한 그 우위의 어떤 그 전쟁에서 이제 대적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그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책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회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뭐 공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 그 다음에 모신사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공차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공차가 이제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가 기사를 보면은 뭐 30대 초반 평범한 주부가 340억의 대박 신화를 썼다 뭐 이런 타이틀론이 나옵니다. 기사가 나오는데 그 성공 신화의 이면을 봐야 된다.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 그 평범한 주부의 김여진의 남편이 누구냐? 마틴 벨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회사에서만 이제 뭐 10년 이상 뭐 시티뱅크도 그렇고 뭐 스탠다드 차터드 이런 데서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한국지사의 최연소 전무를 지냈고 공차 코리아 결국 지분의 100%를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범한 주부가 그 터뜨린 그 대박 신화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평범한 주부한테는 그런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김 대표 부부의 이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많을수록 이제 이 책에는 나중에는 이제 경쟁 자원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원이 많을수록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그 회사의 사례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스타벅스하고 공차 정도만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절박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박해야 성공한다. 뭐 배수진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가로막는 그 잘못된 조언들이다. 이제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좀 권한다. 사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배수진을 친다라는 거는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배수진을 친다. 이거는 정말 절대로 배수진을 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랍니다. 저는 이제 손자병법 다 안 봤지만 그 얘기도 한참 나와요 이 책에. 한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배수진을 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권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배수진을 치면서 했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이분이 이제 같이 애플을 공동 창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HP 휴렛 패커드의 이제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을 창업한 이후에도 상당 동안 이제 퇴사를 하지 않고 HP 다녔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절실한 마음을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확률 얘기가 한참 나오고요. 예, 이제 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거 다 그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나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 불확실성, 그 다음에 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현실의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현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확률일 수도 있고, 그 확률조차 이제 불확실한 거기도 하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요새 이제 보면 사후 확증 편향이란 말이 가끔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죠. 결과를 보고 이제 원인을 거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결과를 보고 결과가 이랬으니까 원인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 만약 비올 확률이 80%다. 그러면은 100%는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확률이 20%는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이제 확률이 에 대한 개념은 간접적으로 다 이해한다는 거죠. 예.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제 운이라고도 이제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성공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불확실성이나 확률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뭐 마테오 효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래프가 여기 보면은 이제 확대가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왼쪽이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성공. 그 다음에 이제 Y축이죠. Y축이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인데 이제 일반적 평균적인 사업가, 우리가 이제 성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 때는 이제 사업가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성공과 실패에서 사실은 이제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번전을 할 확률이 이제 한 중간 정도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평균 이상의 사업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평균 이상의 어떤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추구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성공의 어떤 그 범위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쭉 성공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균 이하의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추구하면은 사실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권하는 사회다.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시 번복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한테나 리스크 테이킹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경쟁력, 그 사람이 어떤 경쟁 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운에 자신을 더 노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주 경쟁력 있는
사업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공채의 그 창업가인 그 김씨 부부들 예. 뭐 그런 분들이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그 아주 경쟁력 있는 그 기업에만 사업가에만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력이나 재능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얻어진 우위는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마테유가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곰탕집 잘 되는 곰탕집은 계속 잘 되고 그러느냐? 그 결국은 이제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횟집도 마찬가지죠. 계속 재료가 이제 빨리빨리 순환이 되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집은 이렇게 신선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덜 신선하니까 뭐 덜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결국은 이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평균의 축을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된다. 근데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경쟁 자원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정리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저자가 얘기하는 결론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리머,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현실주의자가 되라, 리얼리스트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자원이라는 거는 노력과 재능,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노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다. 자본, 인맥, 그다음에 심지어 외모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다. 그게 다 경쟁 자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울어진 경기장,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평하지 않다. 이거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뭐 교육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뭐 공평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선 특히 그 잘못된 거다. 경쟁이라는 거는 총력전인 거고 그 경쟁 자원을 이용한 그 경쟁은 공정한 거지 그게 기울어진 경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성공하려면 경쟁 자원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그 확률, 운 이것으로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경쟁 자원이 확보가 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의 세계에서는 이제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0%라는 건 없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는 재시도다. 다시 할수록. 다시 하면은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경쟁 자원이 이제 다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경쟁 자원이 없을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라.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면 혹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해도 되는 실패다. 근데 이제 뭐 실패만 하고 실패 과정 속에서 어떤 경쟁 자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뭐 그거는 괜히 잘못된 실패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그림 일기죠. 그림 일기. 제가 이제 스마트펜으로 이제 그림 일기를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썼던 이제 그림 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이제 뭐 재능과 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쟁 자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인스타에 올렸던 거를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책을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예, 밤새 이게 뭐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북클럽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읽었지만 예, 재독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정리도 되고 또 이렇게 제가 녹화도 할 수 있어서 예, 어, 아주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커리어 코치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이 경쟁 자원을 뭐 커리어 코치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강점을 찾는데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강점을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사람들의 어떤 강점을 좀 찾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40대 이후에 전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마인드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진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직 지원 서비스나 전직 지원 코칭을 할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